안녕하세요. FTA 활용 전략 강의를 맡은 정성일 간사사입니다.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 이 용어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과거 무역을 진행하셨던 분들한테는 친숙한 단어였지만은 이제는 많은 일반인들한테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FTA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여기에는 저희 FTA가 활용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활용되고 있는 이 FTA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수출을 진행하시는 이제 실무자분들께서는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강좌가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FTA에 대해서 어떻게 FTA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FTA에서 중요한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가 어떻게 작성해서 발급되는지, 그리고 FTA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구조, 그리고 FTA 관련 사이트들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이었죠. 한중 FTA가 정식으로 서명이 되었습니다.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되면서 정부에서는 연내에 발효를 시켜서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이자 또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교역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즉 6월 4일 날 미국 쪽에서 한중미 FTA가 협상이 시작이 되었죠. 중미 국가 6개 국가와 함께 이제 FTA가 이제 진행이 되시게 되고요. 이 중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그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FTA 추진 사항들이 이렇게 지도로 표시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러시아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별로 없어 보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남미 쪽하고 FTA가 체결되는 순간 지도에서의 파란색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하고 FTA가 체결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201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체결되어 있는 FTA에 대한 현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1개의 FTA가 같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수로 따지면 총 50의 국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11개 FTA인데 50개 국가로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EFTA의 4개국, 그리고 EU의 28개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의 10개국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FTA가 체결이 됐고, 이게 이제 발효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단에 보이시는 그 각국의 이제 협정상에 있는 이 국가들은 한번 이제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느 국가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되어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그 콜롬비아, 중국,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베트남까지 해서 총 4개의 FTA가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그 뉴질랜드하고 베트남, 그리고 중국은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해서 국회 동의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TPP라든지 FTA, FTAAP, 그리고 RCEP 등과 같이 메가 FTA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지역 FTA가 이제 많이들 체결을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신문지상에서부터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체결이 이제 예상되어 있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이 FTA는 하나의 흐름이고, 그죠?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트렌드를 잘 타고 들어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저희는 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FTA는 언제부터 탄생이 됐고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는지에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A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가장 이렇게 많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00년도 후반대부터 FTA라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FTA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1948년에 가트라고 하는 무역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체계는 1995년에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가 탄생이 되면서 WTO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WTO 체제는 보시다시피 모든 상품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유무역화를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이 WTO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러면서 상품뿐만 아니고 서비스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같이 포괄적으로 어떤 자유무역을 증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WTO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MFN, Most Favored Nation, 즉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즉 WTO의 회원국 사이에서는 모두 동등하게 세율을 적용시키는 거죠. 혹시 수출입 통관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특히 수입 통관을 하실 때 저희가 관세율 중에서는 WTO 협정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WTO 협정관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WTO 협정관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WTO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기만 하면 그 물품에 대한 어떤 증빙 자료가 없어도 그 해당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관세율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즉 3순위로서 기본 관세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모든 회원국들한테는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WTO 체제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다 주고 있다가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가 좀 더 친한 국가가 있고 내가 좀 더 교역량을 늘려나가야 되는 국가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하고 이제 따로 계약을 하나씩 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WTO 체제 내에서 발생되는 FTA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추세, 트렌드로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TA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자주의라고 부르는 또는 지역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WTO는 WTO 협정이라고 부르지만 FTA는 한 어디, 그죠? 한미, 한EU, 그리고 한 아세안 FTA 이런 식으로 한국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이런 각각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주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지역의 어떤 경제 공동체와의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시는 부분 때문에 이런 지역주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FTA의 가장 큰 성격인 원산지 증명서 부분들도 나오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WTO 체제 내에서는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국가가 WTO의 회원국이냐 아니냐 이것만 잘 생각하셨으면 되는데 이제 FTA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미국과의 계약이 서로 다르고 EU 국가와의 서로 계약이 다르고 아세안 국가와의 계약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계약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들도 다 달라지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이 물품이 수입이 됐는지 그리고 수출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여기 적혀져 있듯이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TA는 이 원산지 증명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강좌 부분에서도 이 원산지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 나가고 그리고 원산지를 발급하기 위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WTO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및 제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죠.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FTA라고 하는 것은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에서 어떻게 보면 양자 간 그리고 또는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이걸 자유무역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전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FTA, 그죠? Free,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뭐죠? 자유무역, 즉 시장을 개방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레이드, 무역입니다. 무역. 무역에서 개방과 경쟁을 주도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무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타국과의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FTA를 통해서는 이제 수출과 내수 부분들이 하나로 이제 묶여지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FTA 체결국 사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다고 하면 한미 FTA상 이 두 양국은 같은 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영내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양국가, 한미 FTA에서 이 양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보통은 역외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영내국은 거의 같은 경제구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그리먼트, 협정이죠. 협정 부분들은 당사국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협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FTA의 용어 자체의 그 FTA 의미를 살펴보면 시장을 개방하고, 그죠? 그리고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들의 구분을 없애면 그런 어떤 하나의 국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FTA 효과는 마냥 좋은 효과들만 있냐, 그죠? 양국 간의 교역을 활성화되면서 물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기존에 납부하셔야 될 관세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게 납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순방향도 있지만은 이 FTA에 대해서는 역방향, 역효과라고도 표현하죠. 역효과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FTA가 하나, 두 개 정도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저희 이제 대한민국처럼 많은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갑자기 음식물에 대해서 나타나면서 FTA 역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죠?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 예. 흔히들 FTA 이제 이 역효과에 대해서는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제 너무 많은 이제 FTA들이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 스파게티의 이 면발처럼 실타래로 이렇게 엉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FTA는 아까도 이제 보셨듯이 양자간 또는 지역주의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 또는 어느 지역에서 수입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관세도 틀리고 다음에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FTA 원산지 증명서 자체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구분해서 내가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역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정부에서는 FTA를 많이 더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효과보다는 순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이제 경제 어떤 이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들어가는 역효과,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보다 교역량의 확대로 인해서 수출이 더 많이 이행되는 순효과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들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이런 역효과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아시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 이 FTA는 저희가 이제 양국 간의 어떤 협정이죠. 계약인데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 이제 협정에 대한 구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협정은 각국마다 조금씩 다 상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실 수 있는 항목 자체들도 상당히 상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양자간 협정이다 보니까 내가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뼈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FTA 협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부분, 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수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들은
바로 이 상품과 관련된 부분이시고요. 이 상품 부분에는 특히나 이제 관세 인하에 대한 원칙, 그리고 일반 원산지 기준이라고 표현하죠. CO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품이 한국산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정해놓고 있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양어표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세율적인 부분이죠. 양어세율. 예, 양어세율 부분들이 주로 부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상품, 서비스, 그다음에 투자 협정들 중에서 특히 우리는 이 상품 부분들을 주로 많이 다루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협정문에 대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EU FTA에 대한 협정문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 협정문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으십니다. 특히나 주말에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그죠? 어디 나가기 좀 힘드시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한번 이 협정문을 좀 펼쳐보고 그리고 나서 쭉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잠이 아주 잘 옵니다. 예, 그럼 시간이 아주 빨리 가겠죠.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 FTA 협정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정도는 같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야지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아실 수가 있고, 어디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상품에 대해서만 주로 본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또 이제 교육이 활발히 진행이 되다 보면 다른 분야들도 분명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보시기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이런 협정문들은 나중에 이제 뒤에 사이트에 알려드리겠지만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FTA 협정문 체계는 아까도 이제 보셨듯이 이제 그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부속서라고 나와 있죠. 저희가 가장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신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관세 양어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대 국가의 양어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한 범위죠.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EU 국가에 대한 각각에 대한 지역에 대한 정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무역 구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구제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술 장벽에 대한 부분들도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위생 및 식물 위생에 대한 조치 부분들, 대부분 이제 요건과 관련돼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세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부분들이 6장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부분들 요즘 많이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협정문상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시면 이제 지급 및 자본이동, 외환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9장에 정부 조달, 그리고 10장에는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으로 이제 용어들이 좀 바뀌긴 했지만은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쟁과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11장, 12장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의 무역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부터 그리고 14장의 분쟁 해결. 혹시 양국 간에 무역 교역을 하면서 FTA 활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분쟁을 해 나가야 될지,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한유 FTA 같은 경우는 협정문들의 내용들이 많이들 들어가 있는 그런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EU FTA 협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그런 FTA에 대한 부분들을 에 대한 협정문을 꼭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런 이제 협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벌써 11개 FTA를 체결했고 50개국하고 FTA가 지금 교역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FTA 협정문들을 다 저희가 적용할 때마다 일일이 협정을 다 뒤져보면서 다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면 너무 이제 힘이 들죠. 힘도 들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로드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FTA 협정문들을 이제 국내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적용을 해 나갈지 집행에 관해서 하나의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FTA 특례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은 아까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보셨듯이 국제적인 이제 협약입니다. 국제 협약이고 이런 국제 협약은 우리 국내 법률에서도 국제법규는 그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헌법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 국가의 이제 하고의 약속이긴 하지만은 국내에서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법률들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런 이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협정들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적용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들을 따로 모아서 하나의 법률로 만들게 되죠. 그 부분들이 바로 FTA 특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풀네임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간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입니다. 특례에 관한 법령입니다. 간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입니다. 그죠? 이런 FTA 특례법은 한칠 FTA가 2004년도에 이제 체결이 되면서 처음에 도입이 됐고요. 지금 2013년도에 1월 1일자에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저희 통관이라든지 그리고 FTA에 대해서 실행을 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개정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메가 FTA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FTA 특례법이 더 많은 개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FTA 특례법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FTA는 FTA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간세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FTA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FTA의 특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죠? 특별하게 이렇게 뽑아놓은 어떤 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세법에 우선해서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FTA 특례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어디를 따른다? 간세법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협정 및 FTA 특례법상에 없는 내용들은 간세법상의 내용들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TA 특례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간세법이, 이 법이라고 하면 FTA 특례법이죠. 그리고 간세법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상대국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 국가에 어떻게 보면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약속이고 신뢰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상대 국가의 권리 침해에 대한 어떤 제재수단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정이 국내에 제정되어 있는 법령보다는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순서로 이제 따져보면, 그죠? 협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간세법에 대한 특례죠, 특례. 간세법에 대한 특례. 즉, FTA 특례법입니다. 특례법이 두 번째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관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협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FTA 특례법, 그 다음에 관세법 순으로 준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도 저희가 찾아보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TA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의문이 있으면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게 그 해당 FTA의 협정문입니다. 그리고 그 협정문들이 보면 협정문이 약간 좀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FTA 특례법을 살펴보시고 거기에도 내용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간세법을 살펴보시면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FTA, 중요한 FTA에 대한 정보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FTA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관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FTA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차차 공부를 하시면 배우시게 될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부터 그리고 상대 국가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입할 때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FTA 협정문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인증수출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인증수출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 FTA 포털 사이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TA를 하면서 이 사이트는 꼭 한번 들어가셔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 포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무역협회죠. 무역협회와 기타 이제 기관들이 같이 모아서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라고 하고 1380이라고 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사이트도 이제 FTA 포털 사이트, 관제청에서 운영하는 FTA 포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이트들을 꼭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사이트가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상당히 좋은 사이트이시고요. 개인의 어떤 선호라든지 취향에 맞춰가지고 좋아하시는 사이트를, 그리고 이용하기 편한 사이트를 하나를 찝으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 사이트에 대해서도, 그리고 FTA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많이 능숙하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이제 개별 협정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 개별 협정을 치시면 그러면 이제 개별 협정별로 사이트들이 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고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각 개별 협정별로 어떤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협정문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앞으로 진행해야 될 어떤 협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럼 이쪽 이제 개별 산통부에서 만든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이제 협정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이제 FTA에 대한 초반 설명들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한중 FTA죠.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한중 FTA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